한 번쯤 자기소개서 쓰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소서 서류 전형 평가 시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까요? 반대로 무엇이 눈에 가장 거슬릴까요? 화려한 스펙이 눈에 들어올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사실 서류 전형 심사위원들은 놀랍게도 한눈에 지원자의 매력을 판단하는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사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바라볼 때 절대 먼저 확인하는 4가지 포인트들을 깊이 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원자의 매력을 결정짓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자소서에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사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하는 건설회사마다 양식이 좀 다를 텐데 일반적으로 표의 양식을 거의 유사하게 따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원 분야, 또 개인정보, 또 학력, 자격증,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요. 또 성장 과정 및 배경, 그리고 전공 및 학업 경험, 그리고 교내 활동, 사회 경험, 또 본인의 강점 및 약점, 그리고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및 목표, 마지막에는 마무리 및 다짐 항목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요, 주의할 사항 4가지 포인트들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본 정보 입력하는欄에 절대로 운전면허증, 한국어 능력 시험 등 지원하고자 하는 건설사와 관계없는 자격증은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유는요,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공무원 시험의 자격 요소가 되잖아요. 아, 이거는 딱 보면 공무원 준비하다가 왔구나라고 선입견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운전면허 같은 걸 명시하게 되면 사실 크게 의미 있게 보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전공 및 학업 경험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현장 실습 또는 인턴 경험이 있다면 무조건 가점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없다면요. 지원회사 전략 사업과 이거에 관련된 과제 수행, 또 관련 학회 참여를 강조하시면 돼요. 뭐 이런 부분들은 지원자들께서 사전에 준비를 못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서류 전형 기간이기 때문에 없다면 면접 전까지 갖추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본인이 타겟하는 회사의 전략 사업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그거하고 유사한 학회나 아니면 과제 수행을 좀 모의로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교내의 활동 경험인데요.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제가 면접할 때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는 학생회장을 수행하였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열에 한 두세 명은 이런 얘기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경험이 없을 경우에 질문에 답하다가 꼬이는 경우가 많고요. 또 면접관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큰 내용들이 아니더라도 소소하지만 본인의 교내 활동 경험을 어필할 수 있는 얘기들을 솔직 담백하게 담아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야 됩니다. 특히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사업에 어떤 추진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면접관들이 지원 분야 팀장 실무자가 면접을 참여하게 되고 서류 전형도 특정 회사에서는 이 실무자들이 서류 전형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 자,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요. 홈페이지만 참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잘 안 돼요. 따라서 선배에게 물어보시거나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 제가 아래 링크 남겨드릴 건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건축 지원자인데, 지원하는 회사에 핵심적인 어떤 건축물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토목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지원회사의 시그니처 건물이 뭐 A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토목에 지원했으면 A는 크게 관심사가 아닐 수 있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업적을 잘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원 세부 분야 내용만 쓸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요. 자, 토목 시공 분야에 지원을 한 지원자라면 모든 지원 동기를 토목 시공에 대해서 부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현장에 최적화되어 있고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쓰는데 사실 토목 시공을 지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토목 시공 분야만 평생 일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따라서 내가 토목 시공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추가로 뭐 예를 들면 토목 본부에 대한 전체 내용들이 지원 동기에 담을 수 있어야 혹여 토목 시공 분야에 티오가 없더라도요. 다른 분야의 강점이 있다 그러면 그 분야로 채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그 1번부터 4번까지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주요하게 작성할 요건들을 좀 설명해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즘 건설사들이 사망사고 이슈들이 많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중대재해를 되게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나 또 면접 시에 안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이런 질문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 안전 기사를 갖고 계시다면 뭐 조금 공부가 되셨겠지만 이렇지 않다고 하시면 관련 뉴스들 좀 많이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만들어 놓은 챗GPT를 활용한 건설 안전기사 그 시험 대비하는 그 챗봇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좀 공부하시면 자격증 합격이 아니더라도 자기소개서나 면접 대응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